최근에 뭐 성추행 사건으로 6개월 초범이라고 하는데 그 사건. 사건으로 대전 곰탕 사건. 대전 곰탕 사건. 남편이 성추행 혐의로 억울하게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며 청와대 국민청원을 내 화제가 됐던 이른바 곰탕집 성추행 사건의 또 다른 CCTV 화면이 공개됐습니다. 아니 그날 그 사람이 무슨 주최자 입장이었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뭐 주최자 양복도 쫙 입고 그래서 뭐 양복도 있고 여러 뭐 각지에서 온 사람들을 접대하는 입장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그걸 강조하는 거지. 이렇게 손님을 불러놓고 접대하는 입장에 주최자의 입장인 내가 공교롭 일부러 그 여성의 엉덩이를 움켜쥐겠느냐 이제 이 얘기잖아요. 사건 개요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어느 날 이제 어떤 회식인 거죠. 회식 자리에서 어떤 남성분이 이제 성추행으로 이제 입건이 된 사건인데 어느 여자분이 갑자기 하고 소리를 질렀다는 거예요. 저 남자가 나를 추행을 했다. 근데 그 남자는 아니다라고 했는데 CCTV 상에 사실 그 부분이 거의 안 나온 거죠. 남자가 이렇게 딱 손을 하는 장면이 나오는 거라고는 이제 조금 흐릿하게 찍혀 있는데 그 엉덩이 부위, 손 부위가 접촉하는 부분은 신발장으로 가려져 있어요. 근데 그 사건으로 인해서 사실은 이분이 6개월이라는 징역형을 법정 받았다는 구속된 거죠. 법정 구속된 거고 그러면서 아내분이 이것을 청원 게시판에다 청와대 너무 억울하다라고 해서 올리면서 사실 여기 되게 이슈가 많이 됐던 사건이죠. 정황상으로는 아마도 검사가 구형한 게 벌금 300이기 300. 때문에 네, 맞아요. 검사께서도 사실은 좀 긴가민가 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데 이제 초범이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 정도만 하면은 판사가 알아서 하겠거니라고 아마 생각했었다는 느낌이 들어요. 만약에 이거를 기소하지 않을 수는 없는 거고 기소를 하되 자기도 참 이게 좀 애매하다. 이랬을 수 문영이 심증은 가는데 검사는 입증의 책임이 있으니까 입증하기가 될까라는 형태로 해서 그랬지 않았을까. 이게 이제 법정에서는. 성범죄의 전형적인 특징이에요. 성범죄는 솔직히 얘기해서 어떤 내밀한 공간에서 두 사람 간에 이루어지는 일들이 태반을 차지하기 때문에 성범죄를 판단하는 기준에서 제일 많이 따지는 게 피해자의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이에요.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황을 일관적으로 쭉 구체적으로 경험해 보지 않은 사실을 가공해서 만들기 어렵다는 그 근거를 두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사건이 이슈가 됐던 게 바로 그거예요. 은밀한 공간이 아니라는 거죠. 여기가 식당이라고 다 사람들이 볼만한 공간인데 굳이 남자가 그렇게 했겠냐라는 게 첫 번째 사람들이 얘기였고 두 번째는 이제 사실 어느 분이라도 가다가 이렇게 쓱 스쳤는데 내가 성추행범으로 올릴 수 있다. 이건 스친 게 아니던데? 피해자 얘기하는 건 움켜줬다는 스친 거 하고 스쳤다고 그러면 이거는 아마 기소 자체도 안 됐을 거예요. 그렇죠. 움켜줬다는 거예요. 엉덩이 부리 움켜줬기 때문에 이거 쥐는 거하고 스치는 건 그렇죠. 전혀 달라요. 그러니까 근데 또 그 상황에서 말이에요. 그 여성 입장을 또 이제 또 지켜보면 움켜줬기 때문에 바로 그 자리에서 쫓아가서 항의를 한단 말이죠. 움켜주지도 않은 사람, 스친 사람을 가다가 툭 이렇게 부딪혔는데 그 여성이 이거는 이 혼잡한 지역에서 지나가다 나오고 부딪힐 수 있겠다고 판단한다면 가서 격렬하게 항의를 안 한다는 거죠. 그쪽이 굉장히 짧았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쭉 가다가 약간 이 남자가 이 여자 쪽으로 조금 닿다가 나가는 근데 그게 바로 즉각 반응했다는 것이 여기는 핵심이. 그러니까 그것 판사가 때문에 있는. 이제 검찰에서는 이 여성이 바로 그 남자가 스쳐 지나가고 쫓아가가지고 항의하는 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막 이렇게 돌아서 그랬다면 그렇죠. 이 여성이 다른 사람이 움켜준 거를 착각한 것도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이제 그 여성의 진술을 받아갖고 신빙성이 있다고 이렇게 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결정적인 건 뭐였냐면 그 남성이 아니라고 그러면 그 자리에서 계속 있었어야 돼요. 네, 빠져나갔죠. 그냥 먼저 가버렸어요. 남들한테 일임하고. 그러니까 그거였던 것 같아요. 그것 때문에 상당히 그렇죠. 이제 근데 또 한편으로는 그러니까 누구 편을 들자는 게 아니라 한편으로 이게 이슈가 됐던 게 왜 그렇다면 여자 쪽에서 합의금을 1,000만 원을 요구했잖아요. 그거는 사실이 아닌 걸로 밝혀졌어요. 그래요? 네, 그게 또 논란이 됐던 그게 거죠. 논란이 돼서 뭐 꽃뱀 취급한다 해가지고 그렇죠. 여자 측에서 난리가 났는데
그거는 아니었어요. 그건, 그러니까 그 그건 이쪽에서 요구한 게 아니고 변호사들이 예, 서로 그러니까 꼭 변호사들이 아까부터 그러니까. 얘기했지만 그러니까 껴가지고 이제 일을 그런 거죠. 만든다고. 이쪽 변호사 저쪽 변호사가 야 1,000만 원이면 되지 않겠냐? 이거 1,000만 원 이게 이제 가능하면 그렇게 하려고 그러거든 변호사들은. 근데 이쪽 사람한테 의뢰인한테는 얘기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이제 그게 전달이 잘못된 그건 거란 사실이 말이에요. 아닌 걸로 밝혀져. 이게 기사에서도 그렇고 처음 그래도 그게 1,000만 원이 이슈가 되게 많이 그렇죠.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1,000만 원을 그 여자가 의뢰했다면 이거는 사건 자체가 바뀌어. 그러면 정말 말 그대로 이제 뭐 꽃뱀 그렇죠. 정류 소리 예. 들을 수도 있죠. 근데 그거는 그게 아니고 근데 문제는 그거죠. 증거가 없다는 게 직접 이렇게 증거 직접 쉽게 증거가 얘기해서 없는 상태로 법관의 양심이라고 하는 그것만 가지고 법관의 양심과 무죄 추정의 원칙 사이에 이만큼의 간극이 지금 존재하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무죄 추정의 원칙을 하는데 법관의 양식을 먹어버릴 수 있는 사건이 지금 사건인 거고 보통 다른 사건 같은 경우는 이 성범죄 사건이 아닌 상태에서는 무죄의 가능성이 10% 7, 8%만 있어도 사실은 무죄로 보는 게 맞다고 형사법의 대원칙이 있는데 왜 여기서만 그러느냐? 이게 실무적인 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라고 의심을 하는 거고. 검찰에서 구형을 300 했거든요. 그렇죠. 아마 검찰에서 구형한 대로 그대로 판사가 300만 원을 구형해 버렸으면 선고해 버렸으면 이거 아마 문제가 생기지도 않았을 거예요. 근데 검사가 구형한 300만 원을 넘어서서 법정에서 징역 6월인가 줬죠. 그렇죠. 네. 그 법정 구속을 구속해버리니까. 시켜버리니까 이제 이게 크게 비화가 된 거예요. 보통 해도 한 단계나 높게 올라가는데 이건 2단계, 3단계가 올라가 버리니까 그래서 이제 이 판사가 무슨 감정이 있다. 사적 감정이 있다. 뭐 왜냐하면 화가 났냐. 화가 났느냐. 그래서 그러면 이 사람이 뭔가 잘못했느냐. 근데 잘못한 건 아니라 자기는 안 했다고 계속 해버리니까 보통의 판사님들이 보시기에는 뭐 좀 했으면은 그냥 깔끔하게 인정하고 미안합니다 하면은 아 그래 그럼 뭐 그냥 그러니까 저기 뭐 집행유예 아니면 벌금이죠 집행유예 이런 식으로 보통 갔는데 판사님은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라고 추정을 할 뿐이죠 그 상태가. 근데 이제 개인적으로는 뭐 판사의 판결에 대해서 할 말은 없지만 이렇게 직접 증거 갖고 서로 의견이 그 상치될 때는 사실은 좀 더 불구속 상태에서 좀 더 면밀히 살펴보는 재판을 진행하는 것도 괜찮아요. 그렇죠. 재판은 어차피 이 수사는 뭐 검사가 거증 책임이 있으니까 한다지만 재판도 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모든 어떻게 보면 범죄 사건을 요리조리 살펴보고 꼼꼼히 하는 것도 판사의 어떤 그 재량이에요. 그렇죠. 그런 경우라면 다음 날짜 잡아가지고 뭐뭐뭐뭐 제출해라. 당신이 범인 아니라는 이유를 제출해라. 또 당신은 그렇게 명백하게 피해당했다는 거 이거 말고도 더 있으면 좀 제출해라. 뭐 이렇게 시간을 끌면서 할 수도 있는데 종결해버렸어 그냥. 덮벅 종결해버렸어. 종결해버렸어. 근데 여기 처음 그래도 그렇고 사람들이 이제 막 우리 이 사람이 그래도 성폭행은 그렇게 성추행 안 했을 거라는 논거들을 이렇게 몇 개 되잖아요. 우리도 막 갔을 때 뭐 조사를 받을 때 뭐 얘기를 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분이 평상시에는 안 그랬다 그런 적이 없었다라는 얘기를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과 성향. 그다음에 그 장소가 그렇죠. 공개된 장소였고 이 사람이 격식을 차려야 되는 장소였고 책임을 져야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럴 리가 없다라는 거였고 그다음 세 번째 이 사람이 소위 말하면은 만약에 그러니까 그 CCTV 뭐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자기가 좀 그랬다면은 그렇게까지 부인하지 않았을 거다. 뭔가 자기가 그냥 인정하고 넘어갔을 텐데 그렇게까지 적극적으로 부인하지 않았을 거다라는 얘기들을. 근데 그 CCTV를 그 피고인 쪽에서 제출했다 그러더라고요. 증거를. 피고인이 제출했다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 입장에서는 그걸 거꾸로 역추정해 보면은 봐라 뭐가 있느냐. 라고 했을 수도 있다는 거죠.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거는 우리의 재판 제도 말하자면 증거가 없어도 법관의 심증만 가지고도 충분히 유죄를 때릴 수 있다는 것이 그걸 그 사람은 착각했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면 앞에 두 가지 정도는 그러니까 우리도 사실은 자신을 변호하기 위해서 몇 가지 말들을 하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법정에서 사실 어떤 논거가 되고 이 사람이 성추행자가 아닐 거라는 증거가 될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근데 증거는 공개된 아니고. 장소라는 이야기는 안 맞아요. 그렇죠. 그건 아니죠. 장소는 공개됐지만 범행 범행 장소 이를테면 전체는 공개됐지만 전체 사람들이 우글우글 많이 모여 있으니까 공개된 장소라고 일반적으로 생각하지만 범죄가 순식간에 일어난다고 치면 그 짧은 순간에도 그 범죄가 이루어진 그 장소는 공개된 장소 아니에요. 그러면 그렇게 그거는 생각하면 안 돼요.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의 생각이 조금 그럼요. 다른 거고요. 그리고 여기에는 선택적 기억이라는 심리 기제가 있어요. 뭐냐면은 거기에 있는 사람 남자 이쪽 사람은
똑같은 걸 봤어도 아닌 쪽으로 본단 말이에요. 그렇죠. 회생을 할 때, 리콜할 때. 그리고 여자 쪽에 있는 사람들은 기 쪽으로 회생해요. 그러니까 이것이 기억이라는 게 중립이 있다는 거는 그건 사실은 그 심리적 이론으로도 안 맞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도 감안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완벽한 객관적인 사실이라는 건 사실은 존재할 수 없는 것은 뭐냐면 법정에서 입증을 해야 되는데 그 입증하는 방법 자체에서 선택적 기억이 나타나니까 그러니까 거기서도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이제 이거는 내가 볼 때는 이제 이 사회 분위기하고도 연관이 있어요. 예, 저도 너무 미투에 대한 어떤 그동안 숨죽이고 있던 사람들의 반동 현상. 그렇죠. 그것도 은연중에 작용하고 있는 건 그렇죠. 네. 맞아요. 그렇지. 이 부분에서 저는 이제 좀 아쉬웠던 것이 제가 아까 이 법리적인 측면보다는 우리나라의 재판 현실과 관련된 부분에서 법관의 양심을 어디까지 받아줘야 되느냐에 대한 부분인 거는 뭐 차라리 이 정도라고 하면은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조금 더 그러니까 자기의 뭐 어떤 판사가 발명을 하기 위해서라도 더 많은 전문가들을 그러니까 해갖고 했으면은 이렇게까지 본인이 화살을 맞지 않았을 텐데 이거는 그냥 자기가 종결해버려 내가 보기엔 그래 그리고 종결해버리니까 이렇게 이런 프로파일러들도 동원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걸 안 해버렸어요. 다음 기일 지정해가지고 네. 프로파일러들 동원해서 심리 분석도 남자도 해보고 여자도 해보고 그렇죠. 그런 노력도 한 다음에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땅땅땅 해버렸으면 누구도 시비를 안 할 거예요. 근데 우리의 법 체계에 법관의 양심이란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다른 어느 나라에도 법관의 양심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법에. 그러니까 재판은 사실 그대로 한다라고 하지 일본 법과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법관의 양심이라는 걸 한다는 것이. 그러니까 사실 저는 그게 법관의 양심을 어디까지 인정해 줘야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 사실 여기서는 사실 기초적으로 논란이 돼야 된다고 보는 거죠. 이런 정도의 이런 사건은 법관의 양심보다는 사실은 무죄 추정의 원칙이 더 가고 전문 증인을 더 갈 수 있게끔은 기본 관례를 만들어 놔야 되지. 맞아요. 이런 부분이 되는 거지. 이거는 그냥 이렇게 버리면은 이거의 부담은 누가 져야 되냐면 또 대법관들이 져야 돼요. 아쉽더라고요, 이 부분은. 기일을 한두 차례 연기한 다음에 심리 전문가들 부르는 거예요. 우리 김윤희 프로파일러를 부르든지. 그래서 면담을 시켜보는 거야. 그래서 각종 조사 할 수 있다면 수사기관에서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안 했으니까 법관이 두 당사자 불러다 놓고 거짓말 안 했으면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한번 해보십시오 하고 권유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어느 일방이 거탐 안 하겠습니다 하면 사실은 이제 거기 심증 형성이냐 그렇죠. 말한 대로 그런 심증이면 뭐 그런 것도 좀 해보고 이런 노력이 선행되고 난 다음에 이게 됐었으면 큰 문제가 없었을 것 같은데 또 한 번은 재현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것도 괜찮은 방법이에요.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CCTV를 놓고 똑같은 그 몸집을 가진 여자 남자를 해갖고 그 짧은 시간에 하면은 사실은 우리가 못 보는 게 보일 수가 있어요. 이게요. 신발장에 딱 그 부분만 가려져 있다는 얘기는 두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실제로 그 가려져 있기 때문에 만지고 갔을 수도 있고, 그렇죠. 또 가려져 있기 때문에 그 모습만 봐가지고는 아닐 수도 있고. 그렇죠. 근데 그거를 실제로 재현하면 판사가 그거를 같이 보면서 실제로 행동 재구성을 하면은 놀랍게도 뭔가를 찾을 수 있는데 근데 이 판사는 아주 단순한 그렇죠. 강제 추행 정도로 봐버린 거예요. 수도 없이 본인이 취급하고 있는 사건 중에 아주 극히 미미하고 처벌도 크지 않은 작은 사건으로 봤기 때문에 이렇게 끝낸 건데 사실은 그 판사가 생각이 좀 짧았던 거예요. 그렇죠. 이런 사건은 지금 엄청나게 이슈가 되고 있는 사건이거든요, 우리나라에. 그리고 한 사람의 인생에 달려 있는 거잖아요. 성추행범이 돼버리고 잘못하면. 그럼요. 이 사람 어디 가서 이게 취업할 때도 문제가 되고요. 그러니까. 그럼 자기 자식들한테도 만약에 이게 확정돼 버리면 뭐가 돼요? 그 성범죄자라는 어떤 그렇죠. 굴레가 요즘 세상에 씌워지면 그 사람 어렵잖아요. 그래서 보다 신중했었으면 좋았다. 이거. 네. 그래서 많은 남성들이 여기에 대해서 사실은 이런 거 청원에 올리는 게 그런 거죠. 아니 이건 너무한 거 아니야? 라고 하는 거죠. 그것이 실제로 그 사람이 범인이든 범인이 아니든 그렇죠. 과정이 이상하다는 거죠. 그렇죠. 예. 바로 그 얘기예요. 그렇다면 이 분은 다음에 어쨌든 지금 1심이 판결이 항소심 나왔잖아요. 가겠죠. 그렇죠. 항소심도 사실심이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더 비싼 변호사를 해서 이런 것까지 다 할 거예요. 그리고 내가 지금 생각할 때는 항소심에서는 항소심 판사는 이렇게 안 할 거예요. 그렇죠. 당연히 안 하시죠. 그리고 왜냐면 고등법원에 부장판사님이 하실 테니까. 그러면 이거는 이제 우리 김윤희 프로파일러나 배상원 프로파일러도 부를지도 몰라요. 만약에 그렇다면 항소심에서 2심에서 무죄가 났어요.
그러니까 이건 일반인들이 궁금해할 수도 있는데 그럼 1심에서 유죄 판결에 난 것에 대한 다 자기가 피해 꽝이죠. 보상이나 이런 것들 아 당연히 뭐 받을 그 수- 부분은 판사의 판결 각 신별로 문제가 된 거는 그 판사를 상대로 끝난 그 거고. 배상 청구를 하는 그 법은 없어요. 형사 보상에 대한 거. 아니 그 기본적으로 그 자체가 우리는 1심, 2심, 3심을 따로 보지만 법원의 총괄적인 업무예요. 1심, 2심, 3심은 하나의 행위예요. 그래서 하나의 행위가 옳은 거를 판단 내렸으면 그 전에 잘못된 행위도 과정일 뿐인 거예요. 그렇지. 왜냐하면 만약에- 이거를 주변에서 질문들을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뭐 그러니까 이제 국가의 잘못된 행위로 인해 갖고 이게 뭐 그 구속돼 있는 상태에 대한 형사 보상은 되지만 이건 그 개념이 아니고 그거는 아니에요. 이건 개념이 재판은 그렇지가 아니고. 이건 재판 중인 그러니까 거예요. 재판 대법원 판결이 잘못됐다는 것들이 나야 이것을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근데 지금은 아직 2심도 진행이 안 된 거니까. 아니 네. 재판 과정에서 1심, 2심, 3심 각 그 판결이 다르다고 하더라도 그 어떤 경우도 그거는 전체가 하나의 행위이기 때문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니까요. 그거 물으면 그렇죠. 판사는 그럼 다 책임지게요? 그렇죠. 그런데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의 그 법원도 모든 건 원칙이 불구속 재판입니다. 불구속 수사의 원칙으로 하는 수사과 재판을 하는 거고 도망과 증거 인멸이 있을 때만 구속해갖고 재판한다는 것이 전제가 되는 건 그건데 지금 이거는 증거 인멸의 문제라든가 그 뭐라자면 도망 이런 거는 아닌 것 같은데 이걸 그냥 덜컥 법정 구속을 해버렸으니까 왜지 이런 게 되는 거예요. 알아서. 구속을 시키더라도 아까 얘기한 것처럼 네, 그렇죠. 전문가들 좀 많이 동원하고 좀 더 확인해보고 이런 노력을 한 다음에 여전히 그 여성의 진술이 신빙이 있다. 이렇게 판단됐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거짓말하니까 이 사람은 개전의정이 없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법정 구속시켰다 그러면 할 말이 없죠. 만약에 이게 지금 6개월이면 재판 지나면 6개월 다 지나가요. 그럼 대법원에서 확정이 돼도 그때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그러면 실익은 뭐냐 이 말이에요. 1심 판사에. 그러니까 괘씸죄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말하자면은 충분히 방어권을 줘도 나중에 실형 6개월 봐도 되는 거를 왜 지금 하느냐 이런 문제. 근데 이제 나는 이제 이 생각은 해봤어요. 지금 나와 있는 그 영상이 있죠. 이거를 과학이 너무 발달돼 있잖아요. 4차원으로 시뮬레이션 하는 거예요. 팔의 미세한 각도까지 그래서 그럴 수 있죠. 돌려서 그걸 근거로 해서 과학적인 기법으로 돌려서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되게 중요한 게 나오는 것 같아요. 판사나 검사들한테는 정말 몇 수천 건의 사건 중에 하나일 수 아주 있겠지만 작은 부분이. 사실 당사자한테는 너무 큰 사건인 그렇죠, 거죠. 그렇죠. 그랬을 때 당사자가 받아들일 수 있는 건 모든 과정을 다 해봐야 나도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데 지금 여기의 문제는 그런 걸 하지 않았다는 그렇죠. 거고 그래서 감정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도 받아들일 수 없는 거고 지금 시민들도 그래서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그 시뮬레이션의 이제 전제가 뭐가 되냐면 적어도 공공 자본이 투자한 형태의 백데이터는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적어도 이런 부분에서는 이런 행동의 패턴이 나온다고 하는 것을 공적인 부분에서 실험을 하고 사실 이렇게 되면 뭐가 되냐면은 피고인 변호사 쪽에서 이걸 돈을 들여갖고 할 거란 말이에요. 이 재구성을 이게 3차원 시뮬레이션은. 그러니까 근데 이 많은 성추행 사건이 분명히 존재하는데 그 사건에서 이 말하자면 관계된 사람들의 표정 변화라든가 근육 변화 같은 것이 분명히 데이터가 하두면은 모두한테 이득이 되는데 맞아요. 지금 안 되고 있다는 거죠. 국가에서 안 하죠. 그러니까 맞아요. 예, 원칙적으로는 그게 맞아요. 나는 그 생각을 계속 했어요. 저 영상이 존재한다면 이거는 그 어떤 저 시뮬레이션 해가지고 과학적인 기법으로 돌리면 전면도 나올 수 있고 그렇죠. 팔의 어느 정도 각도를 보고 이 팔은 어디까지 닿을 수 있고 이게 계산이 가능하거든요. 앞으로는 그런 부분이 이제 좀 적극적으로 수사에 도입돼요. CSI에서는 하죠. 그쵸. CSI에서 근데 왜 우리를 안 하느냐고 시민들이 물어보는 거죠.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 그러니까 그럼 제가 그 답을 해줘요. CSI 한 편인데 30억 든다. 그 한 편, 맞아요. 딱 한 편, 에피소드 하나에 우리는 영화 하나에 20억밖에 안 쓴다. 그러니까 미드 CSI의 뭐 흔히 말하는 라스베가스 원만 찍어도 그게 한 편가 거의 제작비가 1,000억이 되는 수천억이 든다는 게. 건데, 그러니까 근데 우리 시민들은 근데 이미 그걸 봐버렸어. 그러니까 그 욕구를 근데 우리가 충족시킬 수가 있는 그게 없으니까. 그래서 그거는 개인이나 공적인 것이 어쨌든 해야 되는 것의 과제는 분명 존재하고 그 과제를
해주려고 하는 전제는 법관들이 자신의 양심보다는 보다 더 된 객관적 데이터 쪽으로 조금 전향적으로 생각해 주시면 어떻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나는 그래서 항상 이제 그 얘기해요. 요즘에 그 CCTV의 사각지대 이렇게 일부분만 나오는 거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아까 말한 것처럼 돌리면서 각각 이 상황의 그 어떤 그 근육의 뭐 미세한 그 움직임까지 계산해서 각각 이렇게 착착착착 돌리면서 앞에 전면 이게 나올 수 있도록 도출하는 그런 시스템 뭐 3D라고 그래요. 그 뭐 이런 현상의 과학 기법으로 들여올 때가 됐다. 그러면 TV 사각지대에 대한 어떤 그 문제점은 해소가 될 것 같아. 일정 부분. 실제로 기술적으로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어렵지 제가- 않다고 그래요. 제가 내가 들었거든요. 물어봤어요. 솔직히 얘기해서. 저도 카이스트에 있는 그 연구진들한테 그 비슷한데 들었거든요. 돈만 들이면 될 것 같은데 근데 자기네들이 그걸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 과제를 받은 게 아니니까 이거 국가로부터 과제를 받아야지 하는 거니까. 그리고 돈이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근데 돈이 그렇게 안 들 것 많이 안 들 것 같은데 뭐 이런 얘기를 해갖고 그런 생각이 좀 해봤어요. 네. 황당한 생각이죠. 근데 진짜 뭐, 성추행 사건에서 저희가 사실 그 사건 자체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과정의 문제라든지 과정의 사- 문제. 네, 그리고 사실 구속보다는 불구속에 대한 것들이라든지 또 과학적인 것들이 증거 수집 방법들이 데이터 방법들이 또 발전해야 된다라는 것들까지 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배경이 많아요. 이 사건은 내가 보니까 그렇죠. 아까 얘기한 것처럼 미투 운동에 대한 반동. 그렇죠. 거기다가 요즘에 그 판사들의 사법농단 사법농단을 보면서 과연 저 판사들을 믿을 수 있냐는 어떤 의심 이런 게 막 전체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사건. 여러분 그래서 사건 의뢰를 보면 이 사건을 보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시야를 넓히실 수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존재 가치죠.